오늘 영화 두 번째가 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네, 두 번째 봤습니다. 네, 이 아리따운 분들과 오늘 영화를 현장에서 같이 보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글쎄요, 제가 극장불이 꺼져 있을 때 이제 이렇게 아리따운 분들을 함께 네네. 네, 끝입니까? 영화에 대한 소감? 영화에 대한 소감 길어도 되나요? 네, 길어도 됩니까? 네네. 정말 솔직하게 오늘의 이 영화가 조금 지루하게 느껴지셨을 분들이 계시겠죠? 손 들어볼까요? 설마 지루했다, 용기 있게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디 손을 한번 크게.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용기는. 네. 왜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 프랑스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영화가 지루하게 느껴졌다면 사실 그만큼 우리가 빠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전개의 영화들을 접하고 스마트폰을 쓰고 이 영화에서 참 느리게 사는 것들이 몇 개 나와요. 스마트폰이 아닌 그냥 예전에 쓰던 폰, 그리고 주고받는 편지들, 우리 요즘 손편지를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영화가 루즈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 역시 처음 이런 다양성 영화 그리고 프랑스 영화들을 접할 때 느꼈던 감정이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접하면 접할수록 담겨져 있는 메시지 그리고 추상과 은유가 잘 담겨 있어요. 프랑스 영화의 특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추상과 은유를 찾아가면서 영화를 보다 보면 절대 지루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혹시나 이 영화가 지루하셨던 분들은 한 번 더 용기 내서 그리고 시간 내서 프랑스 영화 그리고 다양성 영화들 더 많이 찾아보시고 영화를 더 맛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철학자님을 모시고 얘기하는 것 같은 얘기 막 팍팍 드네요. 네. 근데 저도 이 영화를 몇 번 봤는데 볼 때마다 약간 워낙 감정의 폭이 한 장면 안에도 진폭이 크게 들어가 있는 영화라서 볼 때마다 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고경표 배우님이 추천해 주셨으니까 몇 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워낙 자비에 돌란 감독 영화 이거 말고도 전에 좀 보셨다고 들었어요. 네, 제가 참 자비에 돌란 영화를 좋게 보는데요. 막상 세어보니까 그렇게 많은 편수를 보진 않았더라고요. 뭐 보셨어요? 타메떡팜이랑 마더를 보고 완전 제가 뻐기 같죠? 네네. 죄송합니다. 네. 울리나 봐요. 네. 그럼 사실 이거는 자비에 돌란 영화를 몇 편 보셨다면 이 영화에 그 사람의 어떤 영화 세계의 키워드나 코드들이 이 영화에 집대성돼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실 수 있고 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타메떡팜이랑 마니를 보셨다고 하니까 전작들에서 재밌게 보셨던 어떤 코드들이 이 영화에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감정의 충돌이 있을 때는 타메떡팜과 조금 비슷한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 영화 안에서의 약간 유머 코드 같은 거는 약간 마미와 조금 많이 다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참 이 영화 보면서 사전 인터뷰에서도 사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자비에 돌란이 은퇴를 앞두고 모든 걸 쏟아부은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자신이 영화를 찍으면서 쌓았던 그 노하우의 좀 집대성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전에 조금은 지금보다 서툰 자비에 돌란의 작품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즐거운 요소라고 생각을 해요. 죄송한데 제가 먼저 양해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하나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너무 다 잘해주시고 계신데 이게 앞에서 보면 생각보다 사진을 찍으시는 그 소리나 이게 플래시가 방해가 조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배우님 너무 오늘 철학자처럼 얘기 잘해주고 계시니까 끝까지 잘 말씀해 주실 수 있게 끝날 때까지 사진 촬영은 조금만 제가 자제해달라고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끝날 때 그냥 사진 찍으실 만한 타임을 한번 화끈하게 드릴게요. 그게 맞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저도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생각이 들었는데 자비에 돌란 감독의 영화의 감성 같은 걸 한마디로 얘기해 보라고 하면 저는 격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증 이런 거. 그래서 그 데뷔작인 I Killed My Mother부터 보면 되게 어떤 너무너무 관계가 깊은 두 사람 사이에는 사실 우리가 사랑만 있거나 이렇게 환호만 있거나 열정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그만큼 또 징글징글하게 믿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안에 있는 어떤 역학관계 같은 걸 진짜 깊게 탐구하는 감독이라서 이게 진짜 무슨 젊은 천재라고 하는데 젊은 사람이 이런 감정을 어떻게 느끼고 이걸 담아내지 싶을 정도로 이 영화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족 간의 관계마다 다 들어있고 특히 뭐 엄마와 아들 사이의 관계에서 나오는 가족 관계 안에 그런 애증의 감정 같은 걸 너무너무 그동안 잘 그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코드들이 이 영화에서 자비의 논란이 생각하는 가족 관계의 어떤 그런 깊은 감정 같은 거를 집대성했다고 보셔도 되고 고경표 배우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뒤에 영화는 사실 이 영화는 프랑스에 있는 대표적인 배우들을 스타 배우들과 작업한 작품인데 이 다음 작품은 그 존 F 도노반의 죽음과 삶이라는 영화를 할리우드에서 영어 버전으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나탈리 포트만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좌의 게임에 나오는 남자 배우들까지 되게 총천연의 배우들이 출동하는데 그 배우 그런 할리우드에 가기 전에 지금까지 찍었던 영화들의 어떤 집대성 같은 영화를 하나 만들어놓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의 작품을 만들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고경표 배우님이 보셨던 맘이나 타메터펑 같은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거슬러서 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러면 그 어떻게 보셨는지 순서 같은 걸 좀 여쭤봐도 돼요? 자비의 논란 영화를? 저는 타메터펑을 제일 먼저 봤고요. 그리고 단지 세상의 끝을 두 번째로 보고 마미를 오늘 진짜요? 아침에 보고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열렬한 팬이라고 자처했는데 또 그렇지만은 않아서 좀 부끄럽기도 하고요. 아니에요. 근데 그 자비의 논란에 대한 평가가 여러 가지로 약간 나뉘기도 하는데 그게 사실은 이 사람이 보여준 여러 스타일과 초기작부터 지금까지 여러 작품 색깔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을 어떤 순서로 먼저 봤느냐에 따라 조금 생각이 많이 갈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러면 타메터팜을 보시고 이 영화 보시고 마미를 보시면서 자비의 논란 감독은 이런 색깔의 감독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의 변화 같은 게 있으신지 여쭤봐도 돼요? 그냥 저는 되게 깊은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굉장히 가까이 있는 어떤 공상의 어떤 감정들을 저희가 대리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볼 만한 감정들. 그리고 제가 어떤 종이컵을 봤을 때 여기에 담겨있는 저만의 생각? 근데 이게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순간만큼은 저의 삶의 일부잖아요. 좀 어렵나요? 어렵나요? 이해가 쏙쏙 되시죠? 네네. 근데 그런 그 순간의 찰나를 영화로서 잘 담아내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친절하지만은 않은 영화거든요. 캐릭터들의 전사들이 친절하게 설명되지 않고 그래서 한 번 봤을 때, 두 번 봤을 때 다 다른 느낌이고 그것이 작품의 또 은유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여러 번 볼수록 되게 새롭고요. 작품마다 개성도 비슷한 듯한데 또 확연히 다른 느낌이 있어요. 네.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I Killed My Mother 같은 걸 직접 주연을 하고 원래 배우 출신 감독이니까요. 그래서 되게 잘생기기도 했고 자비의 논란이 그래서 I Killed My Mother는 되게 10대 청소년이 엄마와 징글징글한 관계를 경험해본 데서 나오는 걸 굉장히 스타일리시하게 잘 풀었다. 그리고 로렌스 애니웨이 같은 영화는 되게 그 연인 관계 안에 있는 애증 관계를 탐구하면서 정말 이 사람은 모든 장면을 뮤직비디오처럼 굉장히 슬로우 모션 같은 거를 관능적으로 잘 쓰면서 음악을 되게 감각적으로 잘 선택하고 잘 찍는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스타일적인 측면에서 맨 처음에는 되게 각광을 받았는데 저는 사실 자비의 논란의 진가가 발휘된 작품을 두 개 꼽아보라고 하면은 중기에 만들었던 지금 타메터팜이랑 마미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영화는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타메터팜과 마미를 보면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관계의 깊이라는 게 이렇게 깊은 거구나. 그리고 스타일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을 이렇게까지 이해하는 속에 어떤 할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젊은 감독인 것
그런 면들을 봐주신 것 같고 특히 그 순간에 그 사람이 그 머릿속과 가슴속에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소용돌이 같은 거에 깊이를 방금 말씀해주신 비유처럼 엄청나게 잡아내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오늘 배우님도 마찬가지실 텐데 이 배우 여기 영화에 나오는 배우분들은 그 전에 다 영화에서 한두 편씩 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영화가 그 배우들이 굉장히 새로운 얼굴을 잡아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감독이 그 배우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식의 컷들이 많았다고 생각하는데 연기하시는 배우분이니까 그런 걸 누구보다 더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너무나도 부러운 작업 환경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비에 돌란이 스스로도 배우 커리어가 몇 작품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배우들의 마음을 대변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컷들이 굉장히 몰입도가 있고 사실 영화에서 클로즈업 많이 들어가면 부담스럽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런 클로즈업들이 정말 배우 한 사람 한 사람을 굉장히 잘 살려준다고 생각을 하고 영화에 대한 몰입도를 극도로 끌어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걸 참 지루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잘 영화를 가지고 노는 느낌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되게 젊거든요. 자비에 돌란 89년생인데 참 멋지다라는 생각을 늘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화에서 그럼 그 배우들 다섯 아주 프랑스를 대표하는 배우들인데 그 배우들 중 어떤 장면, 어떤 얼굴을 가장 인상 깊게 보셨어요? 처음에는 이제 뱅상 카셀이 마지막에 화내고 레아 세이브랑 화내는 그 표출되는 것이 눈에 띄었다면 두 번째 봤을 때는 이 루이가 집에 12년 만에 처음 왔을 때 거의 처음 만나는 처음 만나는 마리앙 코티야르를 마주할 때 그 마리앙 코티야르의 표정이 저는 되게 크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사실은 가족들은 루이가 죽는다는 걸 이미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아마 두 번 보시면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지점들이 꽤나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루이가 죽을 걸 미리 알고 최대한 티 안 내려고 했고 각자의 개성 그리고 각자의 방식대로 루이를 위로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충돌이 있었던 것 같고 정말 그게 영화의 깊이라고 생각해요. 너무나도 많은 이야기들, 많은 감정들이 쌓여 있어서 아마 세 번째 보면 또 다른 무언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참 어리지만 자비에 논란이 존경스럽고 네, 근데 저도 여러 번 볼 때 그게 되게 다 다르게 느껴지는 게 가족들이 도대체 루이가 무슨 말을 하러 온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아도 그 의중을 알아챈 게 각자 어떤 순간이었을까를 보는 게 되게 재밌고 거기서 마치 탐에 떠파는 그런 순간들이 있는데 서스펜스 같은 게 막 생기는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저 밑에 얘기하지 않지만 서로를 막 왔다 갔다 하는 감정들이 되게 날카롭고 날이 서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질문인데 그러면 배우님께서도 카메라 앞에 서시는 때가 있으니까 지금까지 찍으셨던 작품들 중에 나의 새로운 얼굴이 나왔던 작품이다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작품이 있나요? 너무 궁금하죠? 네. 글쎄요. 앞으로 더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지금 생각해도 저는 민망하면서도 좀 뿌듯했던 영화가 무서운 이야기라는 영화에서 캐릭터 이름이 어떻게 됐죠? 네, 보병씨인데요. 네네.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병신같이 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게 또 그렇게 또 새로울 수가 없고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영화 보면서 되게 배우님이 어떤 거리낌 없이 연기하시는 스타일이구나. 웃으시라고 한 얘기 했는데 되게 뭔가 어떻게 비칠지를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정말 되게 어떤 틀에 갇히지 않게 연기하시는구나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가지고 되게 재밌었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아마 팬 많으실 테니까 제가 조금 있다가 직접 질문하실 기회를 드릴 텐데 그럴 때 지금까지 보시는 고경표 씨 작품 중에 어떤 작품에서의 얼굴이 제일 기억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셨죠? 뿌듯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또 이것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배우들이 자비의 논란이랑 이 영화를 찍을 때 맨 처음에는 자비의 논란이 되게 천재 감독이고 공식 석상에서 하는 이렇게 태도나 이런 게 굉장히 자신감에 차서 약간 좀 같이 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런 마음도 이렇게 같이 풀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작업할 때 되게 그러니까 정말 배우들이 자유롭게 연기를 하는데 그걸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그 순간순간 찰나에 자기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얼굴들이 잡아주는 작업 방식 때문에 거의 이제는 팬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친하게 지낼 정도로 작업에 되게 기쁨을 느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시고 이럴까요? 네, 괜찮죠? 네. 이게 왜 그러는 건지 아십니까? 네. 네네네. 네. 네. 보기 표시 왔다고 또 사운드가 좋아서 그러나 봐요. 그래가지고 영화 보시다 보면 배우로서 저 역할에 저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시기도 하셨을 것 같은데 성별을 바꿔서라도 이 영화에 나오는 5배우 중에 어떤 캐릭터를 하고 싶으시다면 어떤 분을 고르시겠어요? 사실 지금 이 영화에 나오는 배우들이 크게 다 살아온 인생이나 연륜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뱅상카셀이 비록 나이가 많지만 이 영화 안에서 표현되는 감정들만큼은 굉장히 1차원적이기 때문에 즉흥적. 네. 그래서 뱅상카셀이 했던 뭔가 조금 자기 뜻대로 안 돼서 그 자기 화에 더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캐릭터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고경표 씨가 하는 앙투안을 생각해보게 만드네요. 되게 다른 느낌일 것 같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마리오 꼬띠아르가 이렇게 막 더듬고 떨려하고 막 이렇게 자신 없어하는 모습이 굉장히 그 사람 원래 그런 것처럼 막 보이는 얼굴이 진짜 처음 본 것 같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엄마로 나오는 나탈리 베이만 해도 이 자비의 논란의 전자는 로렌스 애니웨이 같은 데서 나올 때는 굉장히 우아한 엄마로 나오고 막 이랬어요. 근데 이 영화에서 이렇게 약간 막 진짜 시끄럽고 유난스러운 엄마를 하시는 걸 보고도 정말 다른 사람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그런 게 보였고 가스파르 올리엘도 옛날에 한니발 젊었을 때 막 그가 무도한 그 인형 먹는 살인마 있잖아요. 그분 어렸을 때 연기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서 이 영화에서 이렇게 소박한 얼굴을 자꾸 하고 이렇게 마음 없는 남자 연기할 때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고경표 씨 나오고 잘생긴 남자가 왜 저러지? 왜 저러지? 네네.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왜 저러지 싶을 정도로 그간 필모그래피에서 보지 않았던 역할을 보여줘가지고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고 뱅상카셀도 거의 이렇게 되게 날이 서 있는 바나나 같은 역할 많이 했는데 이 영화에서는 그 이미지를 가져다가 순간순간 자기를 부정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그런 게 오히려 이제 화로 나타나는 연기를 해서 정말 저렇게 기라성 같은 배우들의 새로운 얼굴을 끄집어내는 것도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고경표 씨가 저는 레아 세이드의 남성 버전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여기 이렇게 문신하시고. 저도 레아 세이드 역할 참 많이 또 탐이 나네요. 어떤 부분에서? 아직 완성되지 않은 저는 항상 저 스스로 완성형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날 것이었다고 생각해요. 그 캐릭터 중에 가장 날 것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나이 때, 그 연령대에 표출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네. 좀 이따 질문 드릴 거긴 하지만 저한테도 이 영화는 이렇게 막 그 순간에 울음이 막 끌어오르는 어떤 레아 세이드의 얼굴도 굉장히 이 영화의 여러 이미지 중 하나로 남아있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다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따 마이크를 드릴 때 같이 얘기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도 앞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비의 논란이 자기가 생각하는 가족 관계 같은 거를 이 영화에 정말 마침표를 찍듯이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는 12년 만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러 돌아온 극작가 루이가 그 가족 4명과 다 얘기를 나누는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관계들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비의 논란 감독 지금의 심리 상태를 좀 대변하는 느낌. 감독 자신의 심리 상태? 젊은 시절에 굉장히 큰 성공가대에 올랐고 그리고 그 주변에서 그를 시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을 주변에서 따뜻하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로이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좀 자비의 논란이 이 작품 그 원래 원작이 있잖아요. 네, 같은 동명 희곡의 원작이죠. 네, 그래서 이 희곡을 정한 게 지금의 자신의 처지를 대변할 수 있지는 않을까? 조금 지금 이 사람이 자기 시인의 명성에 좀 부담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봤을 때. 되게 재밌는 해석이네요. 그러니까 루이가 약간 본인, 감독의 분신 같은 느낌이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꼭 가족 관계뿐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자기만의 명성을 일찍 쌓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간관계를 보여준다. 인간 군상의 캐릭터들이 다 녹아져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진짜 되게 재밌는 해석이네요. 그렇게 느낀 건 고경표님이 배우님도 그런 감정을 약간 느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좀 더 큰 성공 가도에 오르고 나면 느끼고 싶네요. 네. 좀 이따 오르면 저런 느낌이 들 것이다. 네,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보셨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시군요. 저는 되게 재밌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자비의 논란은 정말 배우를 사랑해서 한 번 작업했던 배우들이랑 되게 다른 캐릭터를 줘가면서 계속 작업하는 걸로 유명한데 같이 그러니까 마미의 엄마 역할로 나오시고 I Killed My Mother에서도 엄마를 하고 하셨던 안느 도발이라는 또 이제 이 배우가랑 같이 함께 놀다가 그 배우가 나 이 연극을 했을 때 처음에 너무 재밌었어 이러면서 이제 읽어보라고 그 희곡을 준 거예요. 근데 그게 처음 장편 데뷔작을 만들고 나서 읽을 때는 나는 자비의 논란을 읽으면서 난 별론데 이게 왜 이렇게 좋다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 뒤에 한 4년 뒤인가 다시 이제 그걸 꺼내서 읽는데 갑자기 이걸 내 다음 영화로 해야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고경표 배우님이 얘기해 주신 맥락이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신기해요. 그럼 고경표 배우님도 자비의 논란의 분신? 뭐 이렇게 저는 고병신이면 네.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니까 차마 캐릭터 이름 제가 말로 못하겠네요. 그러면 저는 이걸 얼마나 깊이 이해했느냐가 이 영화를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까지 루이가 과연 그 말을 하고 떠날 것인가 아닌가 그거를 누가 언제 알아챈 것인가 그 마지막 씬에서 가족들이 서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가 정말 이 영화의 어떤 정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그걸 이해하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루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걸 입 밖에 꺼내서 얘기하지 못했고 특히 이제 앙투안 부부가 그거를 막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미 가족들은 다 마음의 준비를 끝마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를 그렇게 받아들였을 때. 근데 하지만 그 순간에 마음가짐을 가지고도 울컥울컥했던 감정들이 계속 표출이 됐던 것 같고 서로를 너무 다 잘 아는 가족인 것 같아요. 뼛속까지 알아서 문제인 가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착각인 거죠. 나는 이 사람 내 가족의 구성원을 너무나도 잘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판단하는 이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항상 거기서 충돌이 있었던 가정이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저희 친누나를 예를 들자면 나는 누나의 이런 성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건 온전히 제 생각인 거잖아요. 그렇죠. 누나는 다른 선택을 하고 싶을 수도 있고 그런 그 착각 속에서 빚어진 충돌들 때문에 앙투안도 루이를 막으려고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리앙 코테야르도 뱅상 카세를 막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엄마도 그렇고 레아 세이드도 그렇고 서로를 너무 다 잘 안다는 그 착각 속에서 뭔가 그 감정이 좀 커진 것 같은. 네. 저는 근데 그 열쇠가 되는 장면이 엄마가 루이랑 창고에서 얘기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얘기할 때는 왜 저렇게 유난스럽고 큰아들 화나게 하고 둘째 딸 화나게 해가지고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해서 그러는 건지가 이제 느껴지는데 저는 그게 배우님이 말씀하신 게 자기의 논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구랑 친해지고 관계를 맺을수록 그 사람을 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그걸 바탕을 깔고 그 사람이랑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과연 전체적으로 아름답고 좋은 결과를 나타내는 건지 모르겠는데 또 그게 또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아름다움과 추함과 오름과 그름을 딱 가릴 수 없는 어떤 인간 감정들 사실은 우리가 다 그 안에서 살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영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거를 배우님이 배우님의 언어만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신 것처럼 보시고 자기만의 언어로 감정으로 느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드디어 대망의 기회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어요. 네. 손을 들어주시면 저 이게 다음 상영이 있어가지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주저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객석의 마이크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일단 여기서 제일 먼저 손 드셔가지고 네, 앞에서 세 번째 뒷머리 여자분께 안녕하세요. 그 영화 제목이 단지 세상의 끝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 속 내용에도 이제 차로 우선 나오는데 두 분은 왜 단지 세상의 끝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 영화 제목이 어떤 의미인가? 네네네. 그러니까 앙투안 대사에서 물론 이거 원작 희곡과 같은 제목인데, 그러니까 그 앙투안이 그러잖아요. 여기가 무슨 세상의 끝이야,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로는 죽음을 알리러 왔으니까 루이는 어떤 끝을 생각하고 여기 온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결국 끝이라고 선언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12년 전에 느꼈을 지긋지긋하게 느꼈을 어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그 지긋지긋함을 똑같이 느끼고 떠나잖아요. 결국은 되게 진행형인 것처럼. 그래서 저는 그렇게 관객들한테도 물어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끝인 것 같냐, 아니면 계속되는 것 같냐. 우리 삶의 끝이라는 게 어떤 지금까지 살아왔던 다른 큰 장면들, 차별화된 장면들, 어떤 감정들, 순간들인 것 같냐, 아니면 이렇게 계속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루하루가 다 우리 옆에 있는, 그러니까 원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고 존재냐고 물어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제 말로 설명하는 거라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제목의 뜻도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보다 더 알아듣기 쉽고 아름다운 대답을 복덕 철학자님이 해주실 거예요. 저는 단지 세상의 끝이 두 글자로 줄이면 가족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처음 마주하는 사람 가족이고요. 구성원이야 어찌됐든 이 세상에서 끝날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두 글자로 줄이면, 이 영화의 제목을 두 글자로 줄이게 된다면 가족이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네요. 네. 저도 다시 할래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 다음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시면은 저쪽으로 가볼까요? 그 손 계속 들어주셔야지. 네, 무스탕 입으신 빈머리 여자분께 드릴게요. 자비의 논란 영화는 음악적인 요소도 되게 돋보인다고 생각하는데요. 자비의 논란 영화 중에서 영화에 제일 가장 기억이 남는 음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희한하게 그 자비의 논란이 좀 그 음악은 아닌데요. 그 음향 효과인데요.
감정이 조금 이제 극에 달했을 때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같은 게 깔리거든요. 좀 그게 되게 신선하고 되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되게 불안감을 일으키는 효과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하메터팜 보면 그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보면서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었어요. 그런 장면에서. 그리고 참 이 영화에서 번역가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오프닝과 엔딩곡에 대한 그 가사를 번역해 주신 게 저는 참 되게 영화랑 잘 어우러지는 노래들이잖아요. 가사가 마치 대사처럼. 네. 네. 그래서 너무 그 번역가님의 센스에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여기서 번역가님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저는 영화 볼 때마다 감탄하는데 진짜 영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영화라는 건 이야기를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자비의 논란은 어떤 영화를 구상하고 처음 떠올릴 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니까 이런 이미지에 이런 음악을 써야겠다고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머리에 이미지랑 음악으로 한꺼번에 떠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는 그 삼박자가 이렇게 떨어지는 영화, 맞아떨어지는 영화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 영화도 음악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장면의 소리, 포크 놓는 소리, 뭐 이렇게 담배불 붙이는 소리 같은 것들이 주는 효과가 엄청나잖아요. 음악뿐만 아니라. 근데 저는 모든 영화가 다 그렇고 저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저도 하메터밤 되게 좋아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자비의 논란이 직접 연기했던 그 주인공이 맨 마지막에 어떤 굉장한 스릴을 안고 도시를 빠져나갈 때 나오는 흐르는 음악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음악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각자 영화들을 많이 자비의 논란 영화 보시면서 그런 음악 골라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또 흔들어주신 이번에는 배우님께서 네, 정확히 가장 먼저 들어주셨던 거. 네, 직선적으로 들어주셨던 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질문할 게 있었는데 답변을 잘해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답변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영화에 관해서보다 오늘 아침에 마미 보셨으니까 혹시 마미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그리고 이번에 단지 세상의 끝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두 영화에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마미는 거기서 이제 그 캐릭터가 너무나도 그 뭐라 그럴까요? ADHD를 앓고 있는 그 소년이 굉장히 폭력적으로 나오잖아요. 일단 그게 너무 충격이었고 영화 자체로서의 굉장히 인상이 깊었는데 그 화면 비율이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몇 번 바뀌면서 그거 네. 자체가 되게 마법처럼 나오죠. 그래서 그 화면 비율이 그 인물들이 단절되어 있는 세상을 조금 보여주는 건 아닌가? 굉장히 소통이 적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 사람이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조금 트인 삶을 살 때 또 화면 비율이 바뀌고 그런 영화적 센스가 좀 굉장히 인상 깊었고 단지 세상의 끝에서는 어머님이 루이를 안아줄 때 정말 그 짧게 나오는데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 좀 실례일 수 있지만 한국에서 이 영화가 만들어졌다면 그 어머님이 아들을 안고 있는 그 장면이 굉장히 길게 나왔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약간 한국 정서가 약간 심파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걸 더 친절하게 설명했다면 네. 그 장면을 되게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만큼 네, 조금 그랬을 것 같은데 그 순간이 저한테 되게 큰 동요였어요. 이 영화를 보면서 첫 번째로 울컥했던 장면이기도 하고 그때 엄마의 표정을 보면서 아 엄마는 알고 있구나. 엄마는 이 루이의 죽음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느끼고 있구나가 되게 크게 와닿았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저 관객분께 질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고금표 씨 팬이시니까 고금표 씨의 가장 인상적이었던 얼굴 하나 꼽아주세요. 작품에서. 저는 사실 고경표 배우님을 가장 제 각인을 시켰던 그 프로그램은 은팔이었습니다. 왜냐면 그때 더 자세히 처음으로 자세하게 그 인물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찾아본 게 그 작품이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때 은팔이
어떤 얼굴? 거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얼굴 보여주셨는데 그 보라를 되게 보라에 대한 사랑이 일방통행이셨잖아요. 그 지고지순한 사랑에 괜히 제가 보라가 된 것처럼 지금 웃는 사람 다 그렇게 느낀 사람. 저는 너무 좋아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하나 둘 셋 얘기해 주실 분? 남자분께 드리고 여기 손 한 번만 계속 들어주고 계실래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참 함축적인 의미나 담긴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제가 크게 이해력이 딸린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아무튼 보면서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 배우님에게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첫 번째는 크게 세 가지로 보면 첫 번째는 중간에 루이가 울잖아요. 후반부에 그때 우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고 그리고 약간 침대 거기 기대가지고 거기 네.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서 왜 루이가 이렇게 말을 하지 말라고 중간에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는 참새가 죽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대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자비의 논란 감독님 연결시켜드려야 될 것 같지만 안 계신 관계로 하겠습니다. 문득 제 지인이 오늘 제가 지구이 가는 스케줄에 대해서 네가 그 영화에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가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약간 그 말이 떠오르게 되네요. 근데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보자면 그 첫 번째에 이건 온전히 저의 개인적인 해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첫 번째에 루이가 눈물을 흘렸던 것은 향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한 번쯤은 돌아가 보고 싶은 과거 그리고 꼭 그 시절에 대한 추억이 짙게 묻어있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죽음을 앞서서 굉장히 더 이렇게 크게 느껴졌던 것 같고 이름이 어려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중간에 죽었던 사랑했던 게이 친구 첫사랑 같은 그 남자 있죠? 누가 죽었다고 얘기하는 저도 이름 까먹었는데 그 영화 마지막에 그들이 추모한 피해를 기억력이 좋으시네요. 그 영화 끝나고 누구 추모한다고 나오는 거 있죠? 그 배우가 실제로 이렇게 돌아가셔가지고 나오는 그 배우거든요. 저도 정말 네네. 약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두 번째 때 이렇게 마련고들에게 조용히 해달라고 했었던 건 그냥 저는 나 갈 테니까 지금 가족들 결연돼 있는데 도련님 가세요. 한국식 대사 중에 도련님 나온 줄 알았잖아요. 한국식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군요. 도련님이네요. 도련님의 12년 만에 어떤 컴백. 네. 어머니 여보 도련님 이제 가시나 봐요. 안 했으면 좋겠다. 또 그것도 아마 루이가 생각하는 가족들인 것 같아요. 너무나도 내가 가족들을 이해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내가 간다고 크게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라고 하고 문 밖을 나서는 것 같고 참새의 의미는 정말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프랑스 제가 좋아하는 감독들의 영화를 보면 홀리모토스나 레오각스 감독의 홀리모토스나 이웃집에 신이 산다 감독님 자쿠반 도마에 네네. 그분들 영화 보면 당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볼 때마다 즐겁고 본 사람들끼리 토론이 되는 게 본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거든요. 전 그게 좋아요. 열려 있고 친절하지 않아서 오히려 저는 영화를 보는 관객한테는 그런 표현 방식이 더 친절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글쎄요 그 새 뻐꾸기 시계에서 나왔잖아요. 아마 이제 루이의 시간은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닌가. 가족들과 지내는 뻐꾸기 둥지를 날아서 세상 밖으로 탈출했다가 마을에서 숨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이제 루이 있는 가족과의 시간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나 라는 해석을 조심스럽게. 네, 되게 훌륭한 해석인 것 같은데 그 배우님이 말씀하신 대로 영화를 만드는 감독님이면 그런 부분을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관객들이 그런 걸 한다는 거에 기쁨을 느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각자 생각해보시고 다양한 해석이 나와도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진짜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어머 제가 잘못 얘기해가지고 오늘 정정 좀 해야 되겠네요. 죄송해요. 이 마지막에 나오는 그 배우 이름이 아니고요. 죄송해요. 거기 로렌스 애니웨이의 의상을 했던 사람이 돌아가셔가지고 그분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 잘생긴 남자라서 감정이입을 했나봐요. 프란시스 바르보라는 분은 로렌스 애니웨이의 의상 참여하셨던 분이에요. 네. 또 이제 하나 둘 셋. 네. 저기 네, 파마머리 하신 네 맞습니다. 저랑 눈 마주치시는 손 들어주시면 저는 이제 계속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그 자신의 죽음을 알고 난 다음에 집까지 찾아가기 그 과정에서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은 만약에 자신의 죽음을 알고도 혹시 집에를 가서 그것을 다 사실대로 말할 용기가 있으신지 아니면 죽음을 알았을 때 가장 먼저나 아니면 내가 진짜 마지막으로 해야겠다 이것만을 꼭 하고 떠나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게 입장이 된다면 네, 무엇을 자신의 하고 죽음을 알았을 싶을까? 때 네. 배우님부터 하세요. 글쎄요, 참 너무 어려운 일일 것 같고요. 저는 그래도 꼭 가족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오래 떨어져서 어느 순간은 가족이 가족의 의미가 아닐 순간도 분명히 있었었고 하더라도 꼭 가족한테만큼은 그걸 솔직히 알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장 큰 충격을 받을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가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들어가자마자 엄마 나 죽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되게 진짜 되게 가볍게 생각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창피하네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고백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되게 창피해서 저는 노코멘트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이상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약간 바보 같은 스타일이어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요즘 되게 그지 같은데 진짜 제일 좋아했던 어떤 존재가 이 영화거든요. 얘기하니까 제가 무슨 너무 멋진다. 네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극장이 불 꺼지고 누가 나 안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그 영화 속에 삶이 들어있는 어떤 풍경을 온전히 나만 쳐다본다는 그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영화 보기 좋거든요. 그래서 영화 보러 갈 것 같아요. 네, 영화 보다가 막 죽을 것 같아서 뭐 기침하고 막 이상한 데 방향으로 그래서 쫓겨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주 민망하지만 그렇습니다. 정말 사과나무를 심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되게 창피하네요. 진짜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대망의 마지막 질문은 배우님이 직접 골라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손 들어주세요. 이쪽 분들께 너무 소홀해요. 그런가요? 저기 이 열띤 세 명의 경쟁 중에 지금 손 이렇게 흔드셨던 분.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 영화를 한 3번 봤는데 저는 자비의 논란이 좀 가족에 대해서 되게 우리 일상에 있는 가족에 대해서 되게 평범한 가족 이야기를 되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영화라 생각해요. 근데 저는 처음 봤을 때는 루이가 이해가 됐는데 두세 번 보니까 이 앙투안에 엄청
공감이 됐거든요. 좀 제 캐릭터 같은 느낌도 들고 그러신 분이군요. 약간 동생에게 짓눌려서 좀 책임감에 동생 있으십니까? 저는 언니가 있어요. 아, 네네. 좀 짓눌린 그런 캐릭터 같았는데 혹시 두 분은 어느 캐릭터에 좀 자기 같다는 생각을 하셨는지 감정이 네네 있는지. 궁금해서.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제가 응답하라 아까 굉장히 재밌게 봐주셨다고 했는데 그 응답하라 촬영하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그 당시에 제 모습이 마치 앙투안 같지 않았나 싶어요. 막 욕구는 잘하고 싶고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으나 제대로 표현되지 않는 거죠. 너무나도 가장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앙투안이 가장 장남이지만 가장 어린아이 같은 그 어떤 일차원적인 감정에 휘둘리면서 자기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괜히 좋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 마음은 분명히 그게 아닐 텐데 표현의 방식이 참 어긋났지만 참 저 사람 나름대로의 힘듦이 있겠다. 그래서 이 영화 마지막에 앙투안이 그 분에 못 이겨서 울먹거리는 그 장면이 네 저도 보고 좀 오셨습니까? 저 첫 번째 때는 정말 울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울음이 났어요. 근데 끄끄 참았던 것 같아요. 네. 그 마지막 그 순간에는 이 가족들이 다들 정말 너무나도 사랑하는구나 서로를. 그래서 너무 거기에 이입이 돼서 오늘 이 자리 이전에 영화를 미리 보고 온 게 참 다행인 것 같아요. 안 그랬으면 여기 눈이 퉁퉁 불어서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집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것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저는 감정이든 제 대답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 자리에서 중요하죠. 네. 네, 저는 누이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가장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제 가족사를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동생, 형수님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됐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아마 다 다르실 것 같아요. 네. 여기 다 그 5명 골고루 이렇게 섞여서 얘기하고 있지 않나 싶고 진짜 그런 관계의 사람과 같이 보고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게 진짜 다음 영화 상영 시간이 있어가지고 저도 배우님 모신 김에 끝장 토론 같은 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만 이제 질문 다 못 받아드려서 너무 죄송하고요. 앞으로 배우님 인사 말씀 듣고 이 자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인사 말씀 청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화가 끝난 뒤에도 이렇게 함께 준비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비에돌란 영화들 그리고 혹은 이제 다른 다양성 영화들 많이 찾아봐 주시고요. 그게 아마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힘이지 않을까 싶어요. 힘이 되는 일일 것 같고 저도 영화 작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앞으로 실망시켜드리지 않고 좀 더 멋진 모습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한번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을 채우는 마지막으로 제가 부탁드렸던 포토타입 드릴 테니까 가장 자신 있는 포즈 앉아서 해주시면 진짜 빨리 굵고 짧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왼쪽 중앙 감사합니다. 오른쪽 되셨나요? 네, 아쉽지만 여기 끝나겠고요. 저는 배우님이 오늘 되게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팬미팅 현장에서 진솔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고 이 영화는 각자의 언어로 해석을 하는 거에 따라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를 시작으로 배우님의 어떤 이야기에 자비에 대한 세계에 입문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날 여기까지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까지 에티켓